오만과 아집의 상징, 역사상 최초로 신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찰스 1세, 절대군주제와 왕권 신수설로 상징되는 그이지만 사실 그의 죽음은 이미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고 그의 최후가 결과적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도래시켰다는 것 혹 알고 계신가요? 한 명의 왕이 촉발시킨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기 3년 전인 1600년 스코틀랜드 던펌린에서 제임스 6세의 차남으로 태어난 찰스는 어려서부터 병약했고 소심한 성격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나이 12살 때 그의 형 헨리가 18세로 요절하면서 그는 졸지에 왕세자의 지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20살 성년이 된 찰스는 부친 제임스 1세가 노쇠해진 상황에서 궁정의 실세였던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즈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채 정사의 대부분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제임스 1세가 사망했고 이미 상당한 입지를 확보한 왕세자는 부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 찰스 1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정치 파트너였던 빌리어즈는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걸림돌로 전락했으니 찰스 1세 치하에서 국정을 주도한 그가 무리한 외교 정책과 각종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인데요. 잉글랜드 의회는 왕에게 이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으나 부친의 때보다 왕권 신수설을 더욱 강력히 신봉한 찰스 1세는 왕권을 견제하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당한 것이라 여기며 이들을 가볍게 무시한 채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계속 실행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거듭되는 실정 속에 재정에 구멍이 나자 결국 그는 특별세 부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한편 이것을 국왕의 폭정을 바로잡을 기회라 여긴 의회는 고심 끝에 결국 특별세 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400년 전에 마그나 칼타를 잇는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와 법에 의하지 않는 체포와 구금금지 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장을 요구한 권리청원을 내놓게 됩니다. 찰스 1세는 재정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청원서에 서명했으나 당장의 급한 파고를 넘긴 직후 이듬해 보복성 휴회를 명령하여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으니 이후 무려 11년간 단 한 차례도 의회를 열지 않고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회에 협조 없는 독단의 길을 선택한 그는 독실한 국교도임에도 카톨릭교도 왕비와 결혼했을 정도로 친카톨릭 성향을 내비친 만큼 국교회 내 카톨릭의 일부 전통 회복을 주장하는 고교회파를 중용했는데요. 그러나 보수적 전례를 고집한 그들의 종교 방침은 시작부터 잡음을 냈고 결국 카톨릭 전례에 가까운 국교회 기도서를 같은 동군연합인 장로교를 믿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강제 보급하려 했다가 교회 연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저항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자 전쟁 수행을 위해 군비를 마련해야 했던 찰스 1세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11년 만에 굳게 닫혀있던 의회를 다시 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의회는 국왕이 요구한 전쟁 예산안에 대한 협조 이전 지난 10년간 짓눌려있던 울분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급선무인 전쟁 해결을 위해 일단 타협적 태도를 취한 찰스 1세는 의회의 요구사항인 각종 규칙 제정 및 고교회파 인사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 당시 잉글랜드로부터의 오랜 식민 지배 속에 카톨릭국으로서 갖은 핍박을 받아온 아일랜드에서 역시 자국 내 국교도에 대한 학살과 더불어 대규모 민중반란이 일어났고 또다시 이 상황을 이용한 의회는 독자적으로 아일랜드의 반란 진압을 결의하는 한편 국왕의 실정을 200개 조항에 걸쳐 나열하는 대항의문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찰스 1세가 결의문 통과를 주도한 의원들을 체포하고자 근위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했으나 의회는 경비병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 한편 국왕의 요구를 면전에서 모조리 묵살해버렸는데요. 이를 왕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중대한 반역이라 여긴 찰스 1세는 의회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며 그들과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했고 잉글랜드 전체가 국왕을 지지하는 북서부의 왕당파와 남동부의 의회파로 갈라져 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긴 잉글랜드 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전 초기의 흐름은 왕당파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으니 찰스 1세가 조카 루퍼트 왕자가 이끄는 기병대의 활약 속 첫 대전이라 할 수 있는 에티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인데요. 이후 왕당파는 기세를 몰아 다방면으로 의회파를 옥죄어 들어갔으나 재력면에서 왕당파를 압도했던 의회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기울었던 전세는 금세 다시 균형을 되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때 마음이 급해진 찰스 1세가 내전의 아일랜드 반군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악수를 두었으니 이것
이것은 도리어 잉글랜드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같은 개신교국인 스코틀랜드까지 의회파로 합세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간 의회파는 반격을 개시했고 마스턴무어 전투에서 이전까지 한낱 기병대장이었던 올리버 크로멜과 그가 이끄는 철기대의 활약 속에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마스턴무어에서 패배하면서 위상이 떨어진 왕당파의 루퍼트와 달리 혜성처럼 등장한 크로멜은 의회군의 사실상의 지휘관으로 격상되면서 특유의 훈련 방식을 통해 전례 없는 새로운 군대를 육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후 네이즈비에서 양군이 벌인 사활을 건 최후의 대결은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의 대승으로 끝이 났고 잉글랜드 내 왕당군이 사실상 괴멸당하자 찰스 1세는 최초 내전의 원인이 된 스코틀랜드로 투항하여 반격을 모색했으니 결국 또다시 크로멜에게 대패하면서 의회파의 포로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긴 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의회파의 실세로 자리잡은 크로멜은 국가를 상대로 반역 행위를 한 왕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의 처형에 반대한 다수의 의원을 내쫓고 의회를 장악해버리면서까지 왕에 대한 재판을 열었으나 재판정에선 찰스 1세는 자신은 적법한 왕이며 의회에는 자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재판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크로멜의 말이 즉 판결문이었던 재판정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를 위협하고 선량한 백성을 억압하고 살생한 대역죄를 들며 결국 찰스 1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한 신하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 전쟁을 벌이고 끝없는 희생자를 낸 것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결국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의회파의 소나기에 들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찰스 1세. 그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죽음의 영향을 받아 역사상 최초로 사회계약론을 내세우게 되는 한 명의 철학자 그리고 그의 이론이 토대가 되어 150년 뒤부터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혁명의 물결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과연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게 될까요? 근대로 나아가는 정치적 격동기를 살아가며 공화정의 등장과 절대왕정의 소멸 속에서 예정된 최후를 맞은 절대군주의 이야기 KPI 역사 드라마 찰스 1세 이야기 종합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